노후가 가까워질수록 당신 마음속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불안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써도 될까? 연금만으로 버틸 수 있을까? 혹시 내 생활비가 모르게 새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요즘 더 자주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통계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45%가 빈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불안을 만들어내는 진짜 뿌리를 찾아가며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는 길을 함께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 절약한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이 지나면 계좌 잔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어져 있는 순간 대체 뭐가 문제지? 라고 스스로에게 묻지만 뚜렷한 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관리를 못해서 그렇지 라고요.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수백 명의 노년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낍니다. 문제는 지출을 못 줄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새는 패턴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요. 저에게 오래 진료를 받던 한 분이 계십니다. 늘 밝게 웃던 72세 여성분이었는데 어느 날 상담 도중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저는 절약한다고 하는데 왜 통장은 계속 얇아질까요? 그분이 보여준 생활 내역을 살펴보니 놀라웠습니다. 큰 지출은 거의 없었지만 작고 반복적인 결제들이 매달 30만 물결표 40만 원을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낭비하고 있다고는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생활의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도 혹시 비슷한 감정을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이 불안의 뿌리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수록 위험 신호에 더 민감해집니다. 우리 몸이 복지를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경계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금액을 써도 40대보다 60대 이후에 훨씬 더 큰 손실로 느껴집니다. 뇌가 혹시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 감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지속되면 실제 지출 구조를 정확히 보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더 큰 불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빈곤 공포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후 빈곤을 악화시키는 원인의 절반 이상은 소득 부족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소비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흔히 오해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모자라서 불안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이 더 큰 불안을 만듭니다. 이건 의사와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지만 저는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안의 정체를 보는 순간 지출은 절반으로 안정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디뎠습니다. 불안을 방치하지 않고 직면하기로 선택한 거죠.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 당신의 생활 속에서 지금 당장 끊어야 할 3가지를 선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3가지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아주 익숙한 습관들이죠.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많은 분들이 매달 평균 20만 물결표 30만 원 이상을 아끼게 된 한 가지 공식과 대부분이 놓치는 한 실수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당신이 느끼는 불안의 정체, 그 첫 실체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노후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건 언제나 큰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병원비, 자녀 지원, 갑작스러운 사건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의 통장을 비우는 건 그런 큰 지출이 아니라 당신이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새는 지출들입니다. 마치 냉장고 문이 아주 조금만 열려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내부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것처럼요.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히 생활의 균형을 흔들고 있는 소비들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이 지출들이 정당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 정도는 괜찮지. 딱 10,000원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며 결제했던 순간들. 그런데 그 순간들이 모여 한 달 기준 10만, 20만, 많게는 30만 원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비의 형태가 바뀌는데 이는 심리학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큰 소비 대신 작고 안전해 보이는 소비를 더 자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마트에서의 작은 간식 구매, 불필요한 자동 결제, 의미 없이 켜두는 구독 서비스들이 그 예죠. 당신은 불안해서 큰 지출은 피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 작은 소비를 반복하는 패턴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지출 중 반복적 자동결제 비중은 40대보다 2.7배 더 높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과 집중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한번 설정한 자동결제 서비스의 존재를 잊어버리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지출일수록 지금 이건 필요해라는 자기 합리화가 훨씬 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통장은 조용히 얇아지고 불안은 커집니다. 마치 겨울에 난방을 빵빵하게 켜고 있으면서 창문이 살짝 열려 있는 줄 모르는 것처럼요.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나뉩니다. 일부 재정 전문가들은 작은 지출을 줄여봐야 큰 변화는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 저는 의사 입장에서 조금 다르게 봅니다. 작은 소비는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니라 뇌와 감정의 문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결제라도 반복되면 뇌는 나는 관리하고 있다 라는 착각을 만들고 실제로는 더 큰 영역에서 통제를 잃기 쉽습니다. 즉, 작은 지출을 줄이는 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뇌의 불안을 다스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난 30일 동안 어떤 작은 지출을 반복했지? 그 중에서 지금 당장 끊을 수 있는 건 뭐지? 이 질문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내 삶에서 보이지 않던 패턴을 한 번에 깨닫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나는 그렇게 많이 안 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출 내역을 열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결제들이 통장 곳곳에 촘촘히 박혀 있다는 것. 이것들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지만 조용히 힘을 빼앗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지출 위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새는 지출들이 어떻게 당신의 노후 재정에 해를 끼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왜 끊지 못하는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지출을 통제한다고 느끼지 못했던 이유, 그 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 중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74세의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의 남성분이었어요. 누구보다 절약하고 누구보다 검소한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이 길어질수록 그분의 표정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낭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통장은 계속 비어갑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자책과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도 설명하기 힘든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당신도 비슷한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분의 지출 내역을 함께 살펴보기 시작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듯 큰 지출은 정말 없었습니다. 외식도 거의 하지 않고 옷을 사는 일도 드물고 여행은 몇 년째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매달 만나는 잔액은 늘 예상보다 적었다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결제들만 따로 본격적으로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커피 한 잔, 생필품 사러 갔다가 장바구니에 넣은 과자 2봉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결제한 TV 채널 구독료, 스마트폰 앱의 자동 갱신, 그리고 몇 년 전 등록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온라인 서비스들까지. 그 금액들을 모두 더하자 그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총합은 316.400원.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그분은 한참 동안 숫자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한마디 하셨죠. 저는 절약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저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군요. 이 장면은 정말 소중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약한다는 감정과 지출이 통제되고 있다는 현실을 혼동합니다. 실제 금액은 그저 숫자지만 그 숫자를 대하는 우리의 감정은 복잡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강해지고 이 불안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즉각적인 위안 소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간식, 저렴한 생활용품, 이건 필수니까 라고 여기는 자동결제들. 모두 합리적인 소비로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전문가는 노년층은 단순히 소비 패턴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또 다른 전문가는 작은 소비는 불안을 조절하려는 무의식적 행동이라고 말하죠. 저는 두 의견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보면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작은 소비는 재정적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 신호라는 것. 감정이 지출을 조용히 끌고 가는 순간 스스로는 절약한다고 느끼면서도 실제 통제는 멀어져 갑니다. 이제 여기서 잠깐 당신에게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감정을 달래기 위해 작은 소비를 반복하고 있을까? 이 질문은 스스로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기 위한 첫 단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외로움을 작은 소비로 달래고, 어떤 분들은 피곤함을 간식으로 달래고, 어떤 분들은 지금은 괜찮아 라는 말로 자동결제를 그냥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노후 재정을 흐트러뜨리는 첫 번째 균열이 됩니다. 여기서 작은 패턴 하나씩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74세 남성분도 지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뒤 단 2개월 만에 매달 20만 원 이상을 아끼게 되었고 6개월 후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처음으로 노후가 덜 무섭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도 같은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딜 차례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 많은 새는 지출들 중에서도 노년 빈곤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끊어야 할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변화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마주해야 할 첫 번째 진실입니다. 노년 빈곤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요인 중 가장 조용하게 당신의 지출을 잠식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자동결제와 습관적 구독 소비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달 당신의 통장에서 가장 꾸준하고 확실하게 돈을 빼가는 존재죠.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 비용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정확한 금액을 묻는 순간 거의 아무도 답하지 못합니다. 당신도 혹시 지금 정확한 숫자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자동결제는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편리함은 때때로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무엇이 빠져나가는지 보이지 않고, 확인하려면 귀찮고, 금액은 적어 보이고, 해지하려면 검색해야 하고, 다시 등록하는 과정이 번거로울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지를 미루는 것만으로 이미 소비를 선택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 미루기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심리적 패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부조화 회피라고 부르는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머리가 슬쩍 피하는 방식이죠. 이 해프닝은 많은 분들에게서 반복됩니다. 저에게 상담받던 68세 여성분은 매달 12만 원이 빠져나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건강 앱, 어학 프로그램, 사용하지 않는 음악 스트리밍, 예전에 가입한 TV 채널.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절대 낭비 안 해요. 그런데 자동결제는 그냥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이 말이 정말 많은 걸 설명해 줍니다. 자동결제는 당신이 쓰려고 한 돈이 아니라 쓰게 만들어진 돈이라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관리하기 힘들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전 같은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재정 전문가 중 일부는 자동 결제를 큰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몇만 원 아껴봐야 큰 변화 없다는 논리죠. 하지만 저는 의료인의 시각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동 결제는 단순한 지출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통제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통제감을 잃은 재정 구조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키우고 이는 다시 작은 소비를 반복하게 만들어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즉, 자동 결제를 끊는 건 돈을 아끼는 일이 아니라 불안의 뿌리를 끊는 일입니다. 한 가지 일상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커피포트를 올리고 몇 분 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는 걸 보고 물을 넣었었지 하고 뒤늦게 기억이 나는 순간. 우리 삶의 많은 행동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화된 일은 의식되지 않습니다.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 결제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감정적 스트레스 없이 계속 허용됩니다. 그럼에도 매달 통장 잔액이 예상보다 적으면 사람들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관리를 못해서 그렇지. 하지만 진짜 원인은 바로 보이지 않는 자동 지출이었던 거죠. 여기서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난 3개월 동안 어떤 자동 결제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을까? 지금 당장 취소해도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결제는 몇 개일까? 이 질문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문제의 중심을 바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그 수는 한두 개가 아니라 6개 이상입니다. 당신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자동 결제를 끊는 것만으로도 노후 재정은 눈에 띄게 안정된다는 사실. 앞서 이야기했던 74세 남성분도 자동 결제 8개를 정리한 뒤 한 달에 12만 원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은 단순히 잔액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로 남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줄어들자 다른 소비도 자연스럽게 조절되기 시작했고요. 재정의 회복은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분이 몸소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절약이라고 착각하는 행동이 실제로는 손해를 키우는 두 번째 끊어야 할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이 깨달음이 생활을 바꾼다는 것, 이제 곧 확인하실 겁니다. 첫 번째로 끊어야 할 것이 자동결제였다면 두 번째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습관은 대부분의 분들이 오히려 절약이라고 믿고 있는 행동입니다. 바로 싼 것을 여러 번 사는 소비 패턴, 즉 일명 반복적 소액 대체 소비입니다. 얼핏 보면 절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큰 손해를 만드는 습관이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건 비싸니까 말고 그냥 조금 저렴한 걸로 사야지. 그런데 그 저렴한 물건이 오래 쓰지 못해 금방 다시 사게 되고 결국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원래 비싼 제품을 한 번 사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알뜰하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저렴한 선택이 누적되며 큰 비용으로 돌아오는 구조 속에 계신 겁니다. 이 패턴은 60대 이후에 더 두드러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위험을 줄이려는 선택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비싼 것을 사는 건 위험으로 느껴지고 저렴한 선택은 손실을 줄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심리적 착시가 작동합니다. 작은 손실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큰 위험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산해보면 어떤가요? 저렴한 티슈, 저렴한 조리도구, 저렴한 신발, 저렴한 보조용품. 이런 구매를 1년만 쌓아도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작은 배수구 누수라고 부릅니다. 한두 방울처럼 느껴지지만 계속 세면 결국 바닥이 젖고 곰팡이가 생기듯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66세 여성분이었는데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절대 사치를 안 해요. 늘 저렴한 걸로만 사요. 그분의 6개월 소비 패턴을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단단하지 않은 싼 신발을 3개월마다 바꿨고 조리도구는 금방 벗겨져서 자주 교체했고 세제나 생활용품도 특가에 혹해 여러 번 구매했습니다.
금액을 합산해보니 6개월 동안 68만 원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쓴 줄 몰랐어요. 저는 절약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계속 다시 사느라 돈을 더 쓴 거네요.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 의견은 나뉩니다. 일부 경제학자는 싼 것을 여러 번 사는 건 개인 선택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소비심리 전문가들은 이 패턴은 불안한 심리와 손실 회피 경향이 만든 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후자의 의견에 더 가까운 쪽입니다. 왜냐하면 이 반복적 소액 소비는 결국 감정의 위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싼 것을 사려다 멈추면 잘 참았다는 안도감이 생기고 저렴한 것을 사면 그래도 필요한 건 해결했어 라는 작은 위안이 생기죠. 하지만 이 위안이 반복되면 실제 재정 구조는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즉, 절약을 했다는 감정적 성취감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는 저렴한 것을 선택하며 만족감을 느끼지만 과연 그 만족이 3개월 뒤에도 남아있을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면 많은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저렴한 물건일수록 다시 살 가능성이 평균 2.3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단단함이 부족한 선택은 일시적 만족을 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재정을 계속 갉아먹는 구조입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무조건 비싼 걸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반복 구매를 줄이는 선택을 하는 것, 즉 가격보다 수명을 기준으로 소비하는 연습입니다. 이 기준 하나만 바꿔도 소비는 절반 가까이 정리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66세 여성분도 기준을 바꾼 뒤 지금은 1년에 40만 원 이상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돈이 남기 시작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습관까지 알아봤다면 이제 당신이 가장 많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세 번째 끊어야 할 습관. 즉 노후 빈곤을 가장 깊고 빠르게 악화시키는 심리적 지출 패턴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세 번째 습관을 이해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소비 구조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가지 습관, 자동결제와 반복적 소액 대체 소비는 비교적 눈에 보이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다룰 세 번째 습관은 훨씬 더 깊고 조용하고 많은 분들의 노후 재정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원인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에 의한 즉흥 소비, 다른 말로 감정 보상형 지출입니다. 이 지출은 논리나 계획이 아니라 기분, 외로움, 피로, 허무감, 불안, 공허함에 의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노년 빈곤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심리적 패턴입니다. 혹시 이런 날이 있으셨나요? 아무 일도 없었지만 갑자기 마음이 허전해서 마트에 갔다던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냉장고 앞에서 무언가를 꺼내 먹게 된다든가 오늘은 좀 지쳤으니까 나에게 이 정도 선물은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작지만 의미 없는 소비를 해버리는 날들. 이런 소비는 금액이 큰 경우보다 대부분 작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적 지출이 누적되면 재정 구조만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소비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됩니다. 여기서 과학적인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나 외로움, 피곤함을 느끼면 보상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이 회로는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된 시스템인데 그 보상을 음식이나 구매 같은 즉각적인 만족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가 젊을 때보다 자연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뇌는 더 자주, 더 쉽게 보상을 찾습니다. 그러니 감정적 소비는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생리학적 변화가 만든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경험은 없으셨나요? 한 번이 작은 충동 소비 후에
이게 뭐라고 내가 이걸 샀지 라고 뒤늦게 후회했던 순간. 이 패턴은 결코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조절 비용이라고 부르며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외로우면 꼭 뭔가 사게 돼요. 그런데 사고 나면 또 외로워요. 이 말 속에 감정 소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감정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고 소비만 반복된다는 것.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감정 소비는 누구나 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감정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노후 재정은 절대 안정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에 가까운데 이유는 명확합니다. 감정 소비는 금액보다 빈도가 문제이며 빈도는 결국 습관이 되어 재정을 갉아먹습니다. 감정 소비를 방치하면 다른 모든 절약 노력은 결국 물 위에 글씨 쓰기처럼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왜 감정 소비를 끊기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감정 소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감정을 덮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즉, 소비는 감정을 가리는 덮개일 뿐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복될수록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고 더 자주 일어나며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조심스럽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떤 감정 때문에 소비를 반복해 왔을까? 외로움, 지루함, 공허함, 불안함, 허전함. 이 질문은 당신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 소비의 본질을 정확히 보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해결법의 씨앗이 나옵니다. 감정을 소비가 아니라 루틴으로 대체하는 것. 이 루틴은 거창할 필요도, 힘들 필요도 없습니다. 단 3분 산책, 따뜻한 물 한 컵, 10초 호흡, 짧은 스트레칭 같은 아주 작은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소비 대신 뇌의 보상 회로를 다른 방식으로 만족시키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잠깐 영상에 도움을 주는 작은 요청을 드릴게요. 이 내용이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한번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건 누군가의 불안한 노후를 지키는데 작은 힘이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감정 소비를 끄는 뒤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지출 회복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당신의 불안과 소비 패턴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기초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자동 결제, 반복 소액 소비, 감정 소비라는 세 가지 습관을 끊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새로운 루틴을 통해 지출을 회복시키는 힘을 만드는 것. 많은 분들이 지출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줄인 지출이 다시 늘어나지 않도록 삶의 구조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 루틴이 만들어지면 통장은 불안의 지표에서 안정의 증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루틴? 그거 젊은 사람들 이야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루틴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하고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불안할수록 반복되는 행동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행동이 소비였다면 이제 그 반복을 안정을 주는 습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만들 루틴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이것을 환자들에게 333 재정 안정 루틴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루 3분 점검 루틴, 감정 소비 차단 장치. 아침에 일어나거나 잠들기 전에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이 지배적이었는지 체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는 오늘 피곤했는가? 외로웠는가? 지루했는가? 불안했는가? 허전함을 느꼈는가? 이렇게 감정을 단어로 말하면 그 감정은 소비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50% 이상 줄어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라벨링 효과라고 부르는데
감정을 말로 붙잡아두면 뇌의 보상 회로가 즉각 잦아든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3분을 실천한 뒤 놀라운 경험을 공유합니다. 감정을 확인하고 나니 괜히 뭔가 사고 싶던 마음이 금방 가라앉았어요. 3일 기록 루틴, 지출의 그림자를 드러내는 방법. 매일 기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3일에 한 번, 카드 사용 내역을 5분만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왜 3일일까요? 사람의 기억은 72시간이 지나면 작은 소비를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확인하면 이미 절반은 기억 속에서 사라진 지출이 됩니다. 반대로 매일 기록하면 지치게 되어 오래가지 않죠. 3일에 한 번 확인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내가 어떤 패턴으로 소비하는 사람인지 가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런 것들. 너무 피곤한 날에는 간식 소비 증가. 외로운 날에는 온라인 쇼핑 클릭 증가. 스트레스 많은 날에는 편의점 결제 증가. 습관적으로 결제되는 서비스들. 이 패턴들이 보이는 순간 지출 조절은 절약이 아니라 인지의 문제가 됩니다. 3개월 주기 정리 루틴, 인생 전체의 소비 리셋. 세 번째 루틴은 3개월에 한 번 하는 대정리입니다. 이 루틴이야말로 노후 재정을 안정시키는 핵심 기술입니다. 3개월에 한 번 다음 4가지를 점검합니다. 자동결제 전체 리스트. 반복적으로 구매한 생활용품. 감정 소비가 늘어난 기간이 있었는지. 불필요한 구독이나 서비스 해지 여부. 3개월은 습관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즉, 3개월마다 한 번씩 소비 구조를 재정비하면 어떤 소비 패턴도 다시 고착되지 않습니다. 한 환자분은 이 3개월 루틴 덕분에 1년에 132만 원을 절약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뭘 그렇게 많이 아꼈다는 거죠? 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자동결제 해지 4개, 소비 패턴 조정, 감정 소비 감소의 결과였습니다. 이 루틴은 단순한 절약 기법이 아니라 삶을 되돌리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소비로 나를 위로해왔는가? 아니면 루틴으로 나를 지켜왔는가? 이 질문은 지금 당신의 재정 상태와 감정 상태를 동시에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갈리는 절약과 지출 조절에 대한 진짜 진실, 즉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해는 당신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소비를 바라봐야 할지 방향을 잡아줄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지점에 들어섰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소비 패턴을 바로잡고 감정을 들여다보며 루틴을 만드는 과정까지 왔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약도 너무 과하면 스트레스 아닌가? 무조건 아끼는 게 정말 정답일까? 전문가들도 말이 다 다르던데 나는 누구 말을 따라야 하지?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고 그 혼란 때문에 다시 소비 패턴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섹션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이유, 그리고 그 속에서 다가오는 당신만의 결정 기준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왜 절약 기준이 다를까? 우선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약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반면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약 없이는 노후가 무너진다. 이 두 주장, 사실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상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다르게 들릴 뿐입니다. 첫 번째 주장은 젊고 소득이 높을 때, 즉 투자 능력이 있을 때 유효한 말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소득이 제한되어 있고 지출 관리가 중심이 되는 노년층에게 해당됩니다. 즉, 전문가들이 말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반대처럼 보이는 조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첫 번째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절약은 의미 없다는 결론에 머물러 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노후 재정을 안정시키는 핵심은
절약의 양이 아니라 절약의 방향입니다. 의사와 경제학자가 보는 지출위 차이. 여기에도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경제학자는 지출을 수치와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의사인 저는 지출을 감정, 환경, 몸의 상태와 연결된 행동 패턴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외로운 날의 쇼핑은 경제학적으로는 불필요한 지출, 의료적으로는 감정 보상 메커니즘, 반복하는 싼 제품 구매는 경제학적으로는 비효율적 소비, 의료적으로는 불안으로 인한 위험 회피 패턴. 이처럼 경제학과 의료학에서 바라보는 지출의 관점은 다르기 때문에 절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약이 행복을 해치지 않으려면 필요한 한 가지 기준. 제가 오랜 시간 환자들을 보며 얻은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절약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돌려놓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 소비를 줄이면 오른쪽 화살표 감정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자동 결제를 정리하면 오른쪽 화살표 통제감이 돌아옵니다. 반복 구매 패턴을 끊으면 오른쪽 화살표 안정감이 돌아옵니다. 즉, 절약은 당신의 삶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렸던 균형과 평정심을 되돌려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절약은 고통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지출의 의미를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절약이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행동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단 하나. 비록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전문가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이 지출을 만든다. 소득보다도, 상황보다도, 나이보다도 습관이 노후 재정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당신에게 아주 큰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언제든 바꿀 수 있고, 습관은 나이가 들어도 바뀔 수 있으며, 습관은 돈보다 빠르게 변화의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 이제 잠시 멈추고 다음 질문을 천천히 곱씹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돈을 쓰고 있는가? 내 감정이 소비를 결정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지출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가? 이 질문은 앞으로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 우리는 당신의 생활에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의외로 쉬운 절약 기술 하나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기술은 많은 환자분들이 단 하루 만에 변화를 경험했던 만큼 당신에게도 큰 전환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생활 속에서 가장 빠르게 효과를 내는 절약 기술.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이 단 하루 만에 돈이 새지 않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던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술의 이름은 바로 1일 1 고정비 점검법입니다. 길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30초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방법 하나만 실천해도 지출 패턴이 즉각 안정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노후 재정 문제는 큰 소비가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고정비가 조용히 삶을 흔드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고정비는 생각보다 더 빨리 불어난다. 고정비란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죠. 통신비, 인터넷, TV 요금, 각종 구독 서비스, 보험료, 관리비, 결합상품, 월정액 앱, 서비스. 이 모든 비용은 한번 등록하면 편하니까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리함은 때때로 손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안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고정비가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소비는 줄었는데 고정비는 오히려 커지다니요.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소비가 많았지만 지금은 소비는 줄었는데 고정비가 왜 이렇게 많아졌지?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젊을 때 가입한 서비스들이 어느새 필수처럼 남아있고 조금씩 늘어난 소액 구독들이 통장을 조용히 비우기 때문입니다.
1일 1 고정비 점검법이 강력한 이유. 이 방법은 매일 고정비를 점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만, 오직 하나의 고정비 항목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통신비, 내일은 TV 요금, 모레는 카드 자동 결제, 그 다음 날은 사용하지 않는 앱 구독. 이렇게 일별로 하나씩만 확인해도 단 7일이면 거의 모든 고정비를 몸으로 느끼는 수준까지 파악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한 번에 쭉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지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매일 단 1개씩만 들여다보는 지속성입니다. 이 방법은 신경과학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항목만 점검하면 뇌는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루었다는 성취를 느끼며 안정감을 얻습니다. 이 안정감이 다음 날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만들죠. 즉, 이 방법은 절약을 고통이 아니라 자기 효능감 회복의 과정으로 바꿔줍니다. 실제 환자 사례, 하루 30초로 시작된 변화. 저에게 상담받던 70세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저는 뭐가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인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서 그냥 놔둬요. 그래서 저는 1일 1 고정비 점검법을 추천했습니다. 그분은 통신비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날에 바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쓰지 않는 결합 상품이 매달 14.800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 다음 날에는 TV 요금을 확인했고, 세 번째 날에는 오래전에 가입한 앱 구독 서비스가 드러났습니다. 7일 동안 총 8개의 불필요한 고정비가 발견됐고, 그분은 단 일주일 만에 5월 52.000원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한 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거, 돈을 아낀 게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우리는 흔히 절약을 숫자로 보지만 실제로 절약이 주는 가장 큰 힘은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인정하는 진짜 절약 기술. 절약 방법은 수백 가지가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된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보이는 지출은 줄이기 쉽지만 보이지 않는 지출은 구조적으로 잡아야 한다. 1일 1 고정비 점검법은 바로 이 구조를 잡아주는 기술입니다. 한꺼번에 하지 않아도 되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으며 돈을 모으려는 의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하나만 들여다보면 됩니다. 이 단순함이 이 방법의 가장 큰 힘입니다.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 오늘 이 영상을 듣고 난 뒤 잠들기 전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오늘 확인한 고정비는 무엇이었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노후 재정의 누수는 멈추기 시작합니다. 작은 점검 한 번이 통장의 흐름과 감정의 균형을 동시에 바꿉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한다. 즉, 절약 과정에서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노년층에서 매우 중요하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지출을 줄이고 소비 패턴을 바로잡고 감정 소비를 이해하며 일상 속 루틴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절약 과정에서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는 사람들. 즉, 절약을 잘하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몸과 마음 혹은 재정 안정성을 더 크게 흔들리게 되는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절약을 시작하면 속도가 붙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아예 확 줄여볼까? 이 정도면 앞으로도 다 줄일 수 있겠지? 하지만 절약은 강도가 아니라 균형이 중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절약이 지나치면 삶의 안정감과 건강까지 무너지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섹션은 당신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룹, 필수 비용까지 줄이려는 분들. 절약을 시작하면 자신감이 생기면서 무엇이든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위험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비를 과도하게 줄이며 불규칙한 끼니로 이어지는 경우, 병원 약값을 아끼려고 진료를 미루는 경우, 난방비를 줄이려고 추위를 참는 경우, 건강보조기구나 노년 안전용품을 사치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런 절약은 결코 지출 감소가 아니라 건강 자본을 소모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필수 비용을 줄이는 절약은 절약이 아니라 자기 손해입니다. 건강 비용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치료비는 훨씬 더 커지고 삶의 질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두 번째 그룹, 감정이 약해지는 시기에 절약. 외롭거나 우울하거나 삶의 활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절약을 과하게 시도하면 더 큰 감정 소비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한 날에 소비를 억누르면 며칠 뒤 충동 소비로 이어짐. 외로운 시기에 절약을 강하게 하면 작은 간식 쇼핑으로 다시 보상하려 함. 피곤한 시기에 지출을 억제하면 무의식적 클릭, 구독이나 편의점 소비 증가. 즉, 감정이 약한 시기의 절약은 오히려 감정 소비를 강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절약이 아니라 감정 회복 루틴입니다. 3분 감정 라벨링. 단 10초 깊은 호흡. 미지근한 물 한 컵. 5분 산책. 이런 작은 행동들이 감정을 안정시키고 지출 통제를 돕는 기초가 됩니다. 세 번째 그룹, 집중력이 낮아지는 분들. 나이가 들수록 뇌의 집중력과 작업 기억 능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생리적 변화입니다. 그런데 집중력이 낮은 상태에서 절약을 강하게 시도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출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실수함. 자동 결제를 취소했다가 필요한 서비스까지 해지함. 금액을 잘못 기억하여 스트레스 증가. 왜 이렇게 어렵지? 라는 무력감이 커짐. 즉, 절약이 자기 효능감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1일 1고정비 점검법처럼 하루에 한 가지씩만 다루는 방식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큰 덩어리를 한꺼번에 정리하려 하면 오히려 좌절감이 생깁니다. 절약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네 번째 그룹, 의존도가 높은 소비가 있는 분들. 특정 소비가 삶의 안정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친구들과의 작은 외식, 아침에 따뜻한 커피, 취미로 하는 소소한 구매, 건강을 위한 기초 용품. 이런 소비는 금액보다 정서적 안정, 사회적 연결의 역할이 큽니다. 이 소비를 잘못 줄이면 불안이 커지고 외로움이 악화되며 소비를 2배로 보상하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미리 정해 안전 소비로 바꾸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현명한 노후 재정 관리란 모든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탱하는 소비는 고정적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소비를 구조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볼 중요한 질문. 지금 바로 마음속으로 답해보세요. 나는 절약 때문에 행복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줄여도 되는 소비를 줄이고 있는가? 아니면 줄이면 안 되는 소비를 줄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당신의 절약을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기준입니다. 절약은 삶을 조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풀어주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7일 행동 계획, 즉 당신의 소비 패턴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줄 일주일 재정 안정 루틴을 안내해드립니다. 이 7일 루틴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강력하여 많은 환자분들이 이루어낼 수 있는 절약의 기준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배운 모든 내용을 실제 삶에 녹여낼 수 있도록 당신만의 7일 실천 계획, 즉 일주일 재정 안정 루틴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은 이 7일만 실천해도 지출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고 돈이 안 새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루틴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단순함.
그리고 성취감을 경험하는 구조입니다. 271 계획은 짧고 가벼우면서도 효과는 매우 깊고 분명합니다. 데이 1. 자동결제 1개만 끊기. 첫날은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장 효과가 큰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동결제 전체를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딱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앱, TV 채널, 필요 없는 결합 상품, 예전 취미 구독 서비스. 딱 한 개만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너무 쉬워 보이죠? 하지만 이 작은 결정 하나는 당신의 뇌에 나는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줍니다. 이 단순한 성취감이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지탱해 줍니다. 데이 2대3일 지출 패턴 점검하기. 오늘은 지난 72시간 동안의 소비 기록만 확인합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감정 소비와 자동 소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기간입니다. 특히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지출은 필요해서 한 걸까? 아니면 감정 때문에? 이 비용은 나를 지켜준 소비였나? 아니면 습관이었나?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만으로 지출의 그림자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출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라는 것이 서서히 느껴질 것입니다. 데이 3. 반복 구매되는 물건 한 가지 점검. 저렴한 물건을 여러 번 사는 습관. 즉, 반복적 소액 소비는 당신도 모르게 누적됩니다. 오늘은 단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자주 고장나는 생활용품. 3개월마다 바꾸는 신발. 매번 사는 싼 주방도구. 금방 떨어지는 소모품.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가격이 아니라 수명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소비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데이 4. 감정 소비 기록하기. 오늘은 소비가 아니라 감정을 들여다보는 날입니다. 당신이 소비를 반복해온 근본 원인은 감정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다음을 기록해보세요. 외로웠는가? 피곤했는가? 허전했는가? 지루했는가? 불안했는가? 이 감정들을 단어로 적는 순간 충동 소비의 가능성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것이 감정 라벨링 효과입니다. 데이 5대111 고정비 점검하기. 이제 고정비를 하나만 확인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딱 한 개만 확인하세요. 통신비, 보험료, 인터넷 요금, 카드 자동 결제. 이 하루 한 개 점검은 절약의 고통을 습관의 안정으로 바꿔주는 핵심 기술입니다. 몇 달 뒤 당신은 이 단순한 루틴에 큰 감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데이 6. 나를 지켜주는 소비 정하기. 절약은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줄일 필요 없는 소비, 즉 정서적 사회적 안전 소비가 있습니다. 다음 중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침 커피, 주 1회 외식, 작은 취미 구매, 건강을 위한 영양제, 대화할 수 있는 장소나 시간. 이 소비들은 지출이 아니라 심리적 방어막입니다. 이 소비를 지키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 건강한 선택입니다. 오늘은 이 소비를 지켜줄 소비로 지정해주세요. 데이 7대 3개월 계획 세우기. 마지막 날에는 오늘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3개월 동안의 소비 구조 정비 계획을 세웁니다. 다음 4가지를 적어보세요. 앞으로 끊을 자동 결제 2가지. 반복 구매 줄이기 위한 기준 1가지. 감정 소비를 막기 위한 루틴 1개. 지켜야 할 안전 소비 1개. 3개월은 습관이 굳어지는 시간이고 또한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루틴은 당신의 지출 구조 전체를 다시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스스로에게 던져볼 마지막 질문. 271 동안 나는 어떤 변화의 조짐을 느꼈는가? 무엇이 줄었고 무엇이 남았으며 무엇이 더 건강해졌는가? 당신의 재정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감정, 습관, 몸, 삶의 균형이 모여 만든 결과입니다. 271 동안의 작은 변화들은 당신의 노후를 불안에서 안정으로 옮겨놓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
당신의 노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따뜻하고 깊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드럽고 잔잔한 리듬으로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줄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당신의 지출을 흔들던 작은 누수들, 습관처럼 반복되던 자동 결제, 감정이 만든 소비의 고리,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루틴까지.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다시 안정된 중심으로 돌려놓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 쌓인 감정과 배움을 천천히 정리하며 당신의 노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함께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변화, 보인다는 감각.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통장을 볼 때 무섭지 않아요. 이 말이 가진 의미는 생각보다 큽니다. 노후의 재정 불안은 대부분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않을 때 생깁니다. 당신은 지금 그 불안을 구성하던 구조를 하나씩 드러내고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인다는 것은 통제감을 의미하고, 통제감은 마음을 안정시키며 안정된 마음은 다시 더 건강한 선택을 이끌어냅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노후 재정의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 변화, 습관이 바뀐다는 것은 삶이 바뀐다는 의미. 당신은 자동 결제를 정리했고, 작은 소비의 반복을 멈췄고, 감정 소비의 뿌리를 들여다보았고, 작은 루틴을 통해 지출 흐름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해냈고, 앞으로도 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변화는 의지가 아니라 작은 행동의 반복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루틴은 단순한 절약 규칙을 넘어 당신의 감정과 행동을 보호하는 안정장치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루틴은 삶의 자립심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그 루틴을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 변화, 감정이 소비를 끌지 못한다는 마음의 자유. 이제 당신은 압니다. 지출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기억, 외로움, 피로, 불안의 문제라는 것을. 그래서 지출을 바로잡은 것은 단순히 더 아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을 덮어두지 않고 부드럽게 돌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감정을 말로 붙잡고 소비 대신 루틴으로 마음을 다독이는 방법을 익히면서 당신은 더 이상 감정에 끌려 소비하지 않는 심리적 주도권을 회복했습니다. 이 주도권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네 번째 변화, 중요한 소비는 지키고 불필요한 소비만 정리하는 지혜. 우리는 이번 여정에서 절약이 무조건 줄이는 행위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소비, 따뜻한 커피 한 잔, 친구와의 작은 외식, 몸을 지켜주는 기초 건강 습관,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취미, 이런 소비들은 줄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을 지탱하는 소비는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기둥을 지키면서 필요 없는 흐름만 부드럽게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7일과 7개월, 그리고 7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은 지금 당신은 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힘, 의식의 변화를 이미 손에 넣으셨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하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습관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뀝니다. 다음 7일간 당신은 작은 변화의 씨앗을 키울 것입니다. 다음 7개월 동안 소비 구조는 거의 완전히 재정비됩니다. 그리고 다음 7년, 당신의 노후는 불안한 시간에서 안정된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드리는 마지막 요청.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걸어오신 당신에게는 분명 변화를 이뤄낼 힘이 있습니다.
그 시작을 함께 확인하기 위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데이 7분의 1 챌린지 시작. 이 한 줄의 댓글은 당신의 변화를 기록하는 첫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남기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내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노후가 불안이 아닌 안정으로, 두려움이 아닌 평온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